안녕하십니까, 밸류샷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주린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영상으로 내일장 이슈 테마 및 종목 중에서 수소 관련주 총정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또 당장 내일은 수소경제 컨퍼런스도 개최될 예정이죠. 그래서 11월달에는 수소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순환매격으로도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종목들이 한 18개 정도 이렇게 엮여 있고,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겠지만 한 18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면서 동화화성, 예를 들어서 동화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화화성이 왜 수소와 관련이 돼 있지? 이렇게 또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좀 무엇을 좀 짚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하나하나 종목도 짚어보면서 한번 좀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종목을 보고 그 기업의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또 투자 포인트라는 것은 수소 관련주라고 하는데 왜 수소 관련주로 엮여 있는지 그런 짧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도 무시는 못하죠. 차트 상으로 기술적 위치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재무제표상들의 수치들이 있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유보율 등등 그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요거는 투자해도 괜찮다,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개인만 주구장창 개인만 산다고 올라가는 주식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좀 매집을 해주고 큰 손들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큰 손들이 들어온 종목들은 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동호화성입니다. 동호화성의 개요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 포인트만 간단히 볼게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동아퓨얼셀이 엮여 있네요. 엮여 있고, 이렇게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 성공 소식에 이런 소식들이 돼 있고,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보면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 구축의 탑티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M코리아를 좀 이따 차트 볼 때 좀 자세히 좀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여부품도 수소차용 EWP를 양산 중이네요. 양산 중이고, 자, 네 번째로는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랑 또 엮여 있네요. 자회사 평화 오일실공업, 이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 전지 스택 가스켓을 개발 완료했다네요. 그러면 또 나중에 수소차 관련주하고도 또 엮일 가능성이 크겠죠. 엮여 있을 것이고, 자, 다섯 번째로는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업체죠. 판매업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S퓨얼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보고 접근해도 될 자인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공동으로 국책사업인 고출력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 완료. 또 차량도 많이 엮여 있네요. 유니크. 자, 일곱 번째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가 연료전지, 보통 또 연료전지가 많이 엮여 있네요. 수소 연료전지용 복합 강화 복합 멤브레인 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여덟 번째 미코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이용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네요. 미코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시노펙스는 워낙
사업이 많네요. 얘는 여기저기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시노펙스도 뭐 국책 과제를 했네요. 국책 과제를 했고 뭐 국내 최초로 불 속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수소 연료 전지 얘도 연료 전지와 엮여 있고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얘도 전동식 워터 펌프 및 수소 연료 전지 차용 고전압 부스터 시스템 개발 진행 중에 있네요. 이런 건 조금 떨어지네.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한참 올라간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국내 최초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해외 수출 소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계질 수소 스테이션 개발 참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괜찮죠. 요새는 또 가스주들이 많이 갔죠. 가스주들이 많이 갔으니까 가스하고 수소 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 많이 엮였으니까 얘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쭉쭉 또 한푸나 유로스나 유인텍, NC트론, LTC, 국일제지 등등도 있는데 제가 쭉 적어 드리는 것보다는 좀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무슨 기업이고 또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왜 수소와 엮여 있는지도 한번 쭉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같이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면서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가 좀 보시면 제가 보는 차트인데 차트에 좀 많아요. 보조선들이 많기 때문에 저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가격이라든지 위치만 짧게 한번 볼게요. 자,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쭉 한번 치고 올라가서 횡보를 하네요. 지금 주봉상으로는 17,850원 찍고 쭉 지금 6%를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고 있고 40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3,700원 13,700원 잡고 뭐 한번 쭉 봐도 될 것 같네요. 얘는 지금 내일 자리에서 돌려야 될 자리인데 지금 수급을 한번 볼게요. 금융 투자에서 많이 들어오네. 금융 투자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눈여겨봤다가 13,700원만 안 깨지는 선에서 조금 담아도 될 것 같네요. 맞죠?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죠.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이 쭉 들어오고 누적으로 봐도 괜찮네요. 누적으로 한 2달만 볼까요? 2달만 봤더니 외국인, 기관, 개미들 다 털리고 쭉 들어오네요. 들어오니까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으로는 오늘 지금 뭐 3% 빠졌지만 뭐 당장은 13,700원이지만 이 자리까지는 봐야죠. 이 자리 13,400원 좀 뭐 짧게 13,400원 하단 잡고 전고점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 17,000원까지 17,500원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동화선 같은 경우에 봅시다. 재무제표는 뭐 큰 이상이 없어요. 요구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매출액.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상장 기업 재무제표들을 보면 저는 이제 유한트를 쓰지만 뭐 다른 분들은 키움이라든지 이런 데 쓰시는 분들도 재무제표를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출액 확인을 해주고 뭐 당장은 뭐 유보율이 NA로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NA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걔들은 현금성 자산이 없는 애들이니까 걔들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 좀 하시고 특히나 그 부채 비율이 뭐 400%, 500% 이렇게 되는 애들은 되도록 안 하심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적자 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적자 나다가 뭐 간간히 한 번씩 터트리는 그런 애들도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흑자 나는 애들 이렇게 좀 투자하시는 것이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는 투자다. 막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기죠. 물량도 옆에 거래량도 죽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떨어진다 하더라도 13,400원 정도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동화성. 자, 두 번째는 EM코리아. EM코리아는 오늘 쭉 말아 올렸네요. 5% 빠졌다가 19만 주를 가지고 쭉 말아 올렸는데 내일 기대가 되네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당장 뭐 짧게는 4,700원, 4,760원 자리에서 한번 다시 부딪히고 또 내려올 자리인데, 얘가 아이고 얘는 좀 적자 기업이네요. 적자 기업인데 유불이 한 300% 있고 돈은 좀 있는데 크게 뭐 문제될 회사는 아닌데, 연간으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 문제가 있네요. 이런 애들은 짧게 치고 빠져야 돼요. 쭉 들고 가시면 마음 아파서 고생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오래 못 가는 주식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좀 짧게 치고 빠지면서 중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단기로 짧게 내일 시가만 잘 시작을 해주면 4,760원 정도 선까지는 짧게 보고 또 뭐 단타 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EM코리아는 실력자분들만 공략하시는 걸로. 자, 대여부품 자리가 대여부품 자리가 부담스러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시세가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는 거죠.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상한가를 냈네요. 상한가를 내고 옆으로 기고 있어요.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이 자리 2,990원, 3,000원 선 안 깨는 선에서 한번 공략은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공략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기금까지 들어오네요. 기금까지 들어오고 두 달 동안 수급도 기관이라 개미들이 좀 많이 꼬이는 게 조금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웬 기관들이 좀 들어오니까 뭐 극도로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상장기업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는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유보율이 좀 작아서 좀 어떤 큰 일들이 생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얘도 너무 길게 끄고 갈 필요는 없고, 한번 급등을 한번 쳐줬기 때문에 좀 짧게 먹고 노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00원 손절 라인 잡고 이렇게 주워 모았다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와야죠. 3,500원 3,500원까지 보고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터지고 여기서 한번 터지고 곧 터질 자리가 됐네요. 맞죠? 터질 자리가 됐고, 주봉, 분봉, 수급이 뭐 나쁘지 않네요. 좋네요. 수급도 좋으니까 평홀딩스 맞다. 지금 몇 종목 봤나요? 네 종목 봤죠. 네 종목 봤는데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서서히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거 보니 좀 시세가 몰리겠어요. 몰리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지금 차트상으로 보는 게 뭐 100%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지만 공략을 하실 분들은 참조를 하셔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평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4,995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오늘 저점 있죠? 오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짧게 잡고
7,000원 선까지는 가겠네. 7,000원 선까지만 잡으면 될 것 같네. 7,060원은 오버슈팅 같고,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저점과 7,000원 선 라인을 박스권으로 해서 고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트레이딩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 회사는 평호홀딩스.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는 뭐 작년부터 해서 작년 이제 12월 달이네. 12월부터 해서 4분기부터 해서는 쭉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다. 별도로는 괜찮잖아요. 연결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보율 때문이라도 뭐 한번 공략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유보율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SP월셀. SP월셀이 좀 떨어졌네. 자, SP월셀 쭉쭉 기죠. 작년 7월 달에 좀 이렇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쭉쭉 횡보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 형성해 놨다가 안 무너지고, 무너지려고 하면 한 28,000원 선 요 라인 쳐보면 되겠네요. 29,000원, 8,000원 선 무너지면 이제 쭉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얘도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좋고, 지금 300일선이 여기 보이죠? 요거를 단기 고점으로 잡고 위에서 한번 부딪힐 거야. 아마 35,500원 35,500원 선을 단기로 좀 뭐 수익 낼 자리라고 보고 접근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뭐 짧게 선절하실 분들은 뭐 31,5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고, 요까지는 올 수도 있어요. 이 라인이 31,100원이죠. 31,100원까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요 자리, 이 도지 자리 31,450원을 좀 짧게 하단 라인으로 잡고, 짧은 단기 고점으로는 35,500원 선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네요. SP월세 얘도 괜찮네요. 자리 괜찮고, 뭐 재무제표도 괜찮고. SP월셀이 많이 올라간 걸로 기억을 했는데 좀 요새 또 조정을 받고 있네요. SP월셀 괜찮고, 유니크도 자리는 괜찮네요. 똑같네요.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가려고 지금 다들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오늘 차트를 볼 때 한번 다 같이 훑어보면서 크게 이상 없는 것들은 골라 잡아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얘도 큰 문제 없고요, 맞죠? 큰 문제 없고. 그래서 얘는 지금 내일 7,500원 선 올라타면 뭐 짧게라도 올라가겠죠. 7,500원, 600원 올라타면 뭐 8,000원 선은 그냥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유니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코롱인더가 얘도 사업이 좀 많죠.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상장 기업에 보면 4조네요. 매출이 4조 6천억짜리 3천억 내는데 시총이 2조 4천억이네요. 10배는 안 되지만, 보면 코롱 제조사 부분이 신설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얘가 하는 게 많아요. 뭐 산업자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개 정도 되니까, 이게 수소 쪽으로만 뭐 완벽하게 엮여 있다고 보기엔 좀 뭐하지만, 수소가 갈 때는 좀 덜 갈 수도 있겠죠. 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오늘 음봉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맞죠? 안 좋아 보이니까 요 라인 7만원, 79,000원, 8만원 선 무너지는 거 보고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무너지면 더 기다렸다가 하단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땐 73,000원짜리인데 수급도 뭐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이 막 사잖아요, 맞죠? 2달 누적으로 봤을 때. 얘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주린이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지 않다. 아직 좀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공략하심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코로인더는 회사는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자, 미코가 오늘 4% 떴네. 미코가 곧 가겠는데 얘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주봉, 월봉 다 괜찮아요. 한 번 정도 시세를 한 번 더 낼 수 있겠는데요. 짧게라도 16,000원이라도 잡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다. 지금 오늘 고가로 끝냈으니까 시간 매거래는 아직 안 튀니까 봅시다. 수급상으로도 지금 큰 문제는 없네요. 개인들 다 틀리면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으로 쌓아들고 올라가고 있고, 재무제표만 괜찮으면 주린이 분들도 굿이네, 굿.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0%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미코 같은 경우에는 주린이 분들도 한번 접근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다. 10월 29일 날 이 자리에서는 잡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또 하방으로 13,500원까지 열린 상태에서 잡기는 뭐하니까, 오늘 돌아선 거 봤으니 오늘 종가에 잡았으면 좋겠지만 내일 봐서 왔다 갔다 하면 짧게 14,300원을 안 깨는 선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서 요 자리까지 한번 보세요. 15,700원, 600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튀고도 남죠. 튀고도 남으니까 미코가 괜찮네요. 미코가 좀 좋아 보인다 많이. 그 다음에 시노펙스도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재무제표도 작년에 좀 적자가 돌아섰네요. 적자가 돌아섰는데, 시노펙스도 딱 이런 사업만 한다 저런 사업만 한다가 아니고 여기저기 다 지금 나노기술 소재 부품 전문기업, FOC, 멤브레인 필터, 수처리 사업, 어쨌든 얘도 여기저기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주식을 한 20년 했거든요. 20년 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썩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이렇게 좀 짧게 치고 오늘 11% 갔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단기로 치고 빠지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짧게 먹고 놓으면 되는데, 특히 주린이 분들은 물리기 딱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꼭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야 될 자리를 보고 싶다 하신다 그러면 2,900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쭉 횡보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2라인 정도, 2라인이나 2라인 정도에서 치고 갈 것 같은데, 짧게 하단은 2,900원 잡고 상단은 얘를 뚫어야 되거든요. 3,500원 뚫고 가야 시세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린이 분들은 이런 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면서 그냥 공부 삼아 한번 보세요. 보는 것도 공부니까. 얘는 시노펙스는 워낙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많고, 이 테마에 움직이고 또 저 테마에 움직이고 엮이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닥 좋아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시노펙스 일단은 패스. 영화테크도 안 좋네. 아까 코롱인더랑 좀 비슷하게 안 좋은 자리로 보이네요. 봅시다. 상장 기업 들어가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17억을 했고 작년 12월에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지는 않고, 얘도 거의 부채가 없다고 보면 되고, 자리만 좋으면 괜찮은 기업인데 좀 계속 우상향하면서 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인지 이게 다시 꺾이는 자리인지 봐야 돼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열리겠죠. 14,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쉽게 덤벼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유인테크도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두산 퓨얼셀도 옆으로 쭉 기네요. 아까 S퓨얼셀처럼 볼까요? 아까 S퓨얼셀처럼 쭉쭉 기죠. 기고 있으니까 두산퓨얼셀도 뭐 두산 쪽이니까 뭐 나쁘진 않겠죠. 재무제표 나쁘지 않고 유보율도 알고 너무 많네. 좋고 얘도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 쪽으로 돼 있고 S퓨얼셀하고 두산퓨얼셀 두 개 중에 한 개 고른다 그러면 S퓨얼셀이 자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얘는 좀 밑에 있지만 지금 당장 위에가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근데 두산퓨얼셀은 한 번 더 이제 고비를 지금 이 고비를 넘겨야 되잖아요. 54,400원 선. 내일 당장 또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얘는 위로는 다 뚫려 있어요. 다 뚫려 있겠지만 그래도 좀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조정을 겪었고 힘을 많이 비축한 상태다. 해놓은 상태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인다 라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퓨얼셀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퓨얼셀도 아유 수급이 엄청 좋네요. 얘는 수급만 믿고 들어가도 되겠네요. 수급만 믿고 뭐 현재 자리든 뭐 조금 더 밀려서 들어가든 들어가도 될 자리다. 두산퓨얼셀 괜찮네요. 그 다음에 한푸는 거래정지 같고 뉴로스 거래정지. JNK 히터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좀 더 하방으로 조정을 좀 더 줘야 되나 봐요. 줘야 될 것 같고 6,900원 뚫리면 이거는 더 하단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6,900원 뚫리면 6,600원까지 일단 하단 잡아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상단 얘도 301선 보이죠. 301선 뚫는 게 요새는 아니죠. 작년 한참 때 트렌드였는데 지금 뚫기가 많이 힘든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 얘도 7,800원까지는 한번 시세를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제가 뭐 점쟁이 기간이라서 언제 뚫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은 하단을 좀 더 지켜보시다가 하단이 1차적으로는 6,800원 2차적으로는 6,600원 정도까지 부딪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JNK 히트도 종목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 좀 많이 사네요. 많이 사고 자 재무제표도 뭐 지난 분기 2분기 때는 좀 돌아섰네요. 돌아섰고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굿하죠. 괜찮죠. 괜찮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하단 좀 더 밀리는 거 보고 접근을 해도 되겠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상단이 이렇게 7,800원까지 열린 게 보이니까 얘를 봐서라도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얘는 관심 종목 세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인텍 얘도 봅시다. 얘는 뭐 아예 소기업이라서 소기업이고 전자축전기 얘도 여기저기 엮인 게 좀 있죠. 자리만 봤을 때 차트로만 봤을 때도 얘도 패스하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앞에 지금 S퓨얼셀이라든지 뭐 미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미코 보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대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뉴인텍 이런 뭐 좀 가벼운 종목들 이런 것들을 들어갈 필요는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뉴인텍도 패스.
NC트론도 봤을 때는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패스 해야 되겠죠. 빨갛네요. 특히나 이렇게 주린이 분들이 하실 때는 이런 거 빨간 거, 특히 뭐 이렇게 빨간 게 많다 이런 종목들은 사지 마세요. 샀다가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NC트론, LTC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꿀렁꿀렁꿀렁 하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엄청 안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 보이니까 굳이 이런 종목들 외인들이 사는데 이게 진짜 외인인지 검은물이 외인인지 나쁘진 않네요. 재무제표는 뭐 흑자로만 돌아서면 뭐 나쁘진 않은 기업인데 아주 뭐 지금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다. 얘가 쭉쭉쭉 내려왔다가 갈지 여기서 쭉쭉쭉쭉 또 꿀렁꿀렁꿀렁 해서 쭉 위로 올라갈지 한번 봐야 되는데 주린이 분들은 이런 것들은 굳이 잡을 필요 없다. 아까 에소퓨얼셀, 뭐 두산퓨얼셀, 미코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왜 굳이 저런 종목을 잡을까? 잡지 마세요 저런 것들은. 그리고 국일제지도 이런 종목들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종목들도 얘도 지금 여기저기 많이 엮여있죠. 아유, 저는 이렇게 펄은 수급성 이렇게 파랗게 들어온 종목들은 겁나서 못 잡겠어요. 못 잡아보니까 조린이 분들도 잡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잡지 말고 꼭 이렇게 떨어지고 저가 이제 막 좀 싸다고 싶을 때 내 눈에는 싸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조린이 분들이 많이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잡지 마시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가지고 수소 관련주 한번 테마가 순환매 돌면 그때마다 이제 좀 수익을 내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차트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또 지하를 더 팔지 아니면 옆으로 또 횡보하다가 뭐 또 페이커로 또 한번 위로 올렸다가 또 급락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섣불리 만지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일 제지까지 봤고요. 그래서 11월 달은 소소경제위원회가 뭐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당장 내일부터 좀 튀면 뭐 좋겠지만 내일 당장 안 튀더라도 관심 종목군들에 넣어놓고 좀 아까 몇 개 봤죠. 한 두세 개 정도는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12월달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제가 내일이 2일이죠. 3일날에 좀 이슈가 될 만한 테마도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좀 더 요약을 하고 좀 더 간추려서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좀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